핀란드를 만나는 넘버원 오디오 채널 내귀의 핀란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핀란드 남부 대표 날이에요. 오늘은 북부 대표 우리 MC 뚠뚠님 없이 혼자서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요.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오늘은 헬싱키 교민과 학생들의 오아시스이자 또 요새 각광받고 있는 관광지기도 한 이제 탈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우리 탈린 유학생 출신 가민주님을 지금 초대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시벨리우스 아카데미에서 트럼펫을 전공하고 있는 가민주라고 합니다. 음대생이에요. 네. 네, 저는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학부를 마쳤어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학부생으로서 공부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경험이 있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아, 그럼 4년 동안 공부를 하신 건가요? 4년 내내 그렇게 계속 공부를 한 건 아니었고요. 졸업하고 난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사실 여기 핀란드에 있는 이 학교에 굉장히 오고 싶었어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더 시간 투자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거기서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연습하면서 그다음에 이 일도 이렇게 같이 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마침내 핀란드에 오게 되었네요. 네. 그러면 핀란드에 온 거는 몇 년 됐죠? 지금 군대 갔다 온 거 빼고. 네, 2014년에 처음 왔으니까요. 14, 15 그리고 16, 2년 정도 여기서 대학원생 신분으로 공부하면서 있다가 군대 2016년 말에 군대 갔다가 사실 한 달 전쯤에 다시 돌아왔어요. 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불렀죠. 이렇게. 그 궁금했던 게 왜 그 유학지로 탈린을 선택을 했는지. 사실은 이제 그 제 계획 중에서는 그 시벨리우스 아카데미, 그러니까 여기 핀란드에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학교가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꿈이었는데 마침 2009년 초쯤에 제가 그때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되게 우연찮은 기회로 여기 그 에스토니아 음악대학교 그 입학 시험 같은 거를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때는 입학 시험이라기보다는 어떤 이런 콩쿨 같은 그런 자리로 자리를 대체를 한 건데 거기서 그냥 저는 경험 삼아서 나가야겠다 했는데 되게 그 교수님들께서 좋게 봐주셔가지고 거기서 아시안이 많았었나요? 아니요, 제가 그 학교에 거의 최초의 한국인이었어요. 자랑스러운 한국인. 물론 중국 학생들은 몇 명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국 학생 중에서는 제가 거의 첫 번째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군요. 있으면서 솔직히 탈린이 더 좋아요? 헬싱키가 더 좋아요? 그리고 그 탈린만의 매력이 있잖아요. 있죠. 그렇죠.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제가 그때 당시에 있었을 때는 일단은 굉장히 물가가 쌌어요. 그게 참 괜찮았죠. 지금은 이제 에스토니아도 유로를 쓰는 그런 나라로 2011년부터 그렇게 됐었는데 제가 처음에 갔었을 때는 자국 통화가 따로 있었어요. 에스토니아 그 크론이라는 그 화폐가 있었는데 그게 당시에는 우리나라 원화와 1대1이었어요. 근데 물가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그래서 계산하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혼자 그렇게 적당한 돈을 가지고 사는데 그렇게 큰 지장이 없었죠. 그리고 또 모든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탈린에는 되게 예쁜 동네가 있잖아요. 올드타운이라고 하는 예쁜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서 사실 중심 관광지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렴하기도 했었고 그쪽에서 제공하는 음식이라던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좋은 퀄리티였고 그래서 참 가장 좋은 장점은 정말 아름다운 그런 관광지 바로 옆에서 공부하고 살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헬싱키보다도 맛집이 많은 것 같아요. 아직도. 맞아. 그건 진짜 그쵸. 그 가격이 반값이에요. 거의. 지금 에스토니아도 지금 굉장히 많이 물가가 올라가서 예전만큼 그렇게 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때 참 괜찮았었고, 네, 지금도 사실은 뭐 헬싱키랑 비교해봤을 때는 네, 많이 좀 저렴한 편이기도 하죠. 네, 그쵸. 네. 퀄리티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종류도 더 많은 것 같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에스토니아에서 살았을 때는 그런 게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또 참 방값이 굉장히 쌌어요. 네, 아, 렌트가 네, 네, 렌트가 굉장히 쌌었죠. 네. 학생들이 사는 그런 아파트에 살으셨나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거기는 이제 기숙사 시스템이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기숙사에서 조금 살긴 살았었는데 기숙사도 저렴했지만은 나중에 이제 제 친구가 플랫메이트를 구한다고 해가지고 그쪽에 가봤는데 굉장히 좋은 조건에 아주 그렇게 더 뭐 비싼 가격을 내고 사는 그런 게 아니었고 해가지고 네, 그쪽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됐죠. 네. 그러면은 혹시 지금 한국에서 네. 탈린이나 이제 요쪽으로 공부하러 올 사람들한테 네. 줄 만한 그런 정보가 있을까요? 어, 그러니까 공부하고 네. 싶은 사람. 네.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네, 물론 이제 분야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일단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에스토니아 탈린 같은 경우에는 공과대학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탈린 대학교, 탈린 유니버시티도 굉장히 지금 유명해서 굉장히 다양한 한국 학교랑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는 걸로 알아요. 그쪽 학교는 이제 인문 계열이 굉장히 또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음악 쪽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리고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 장점이 뭐냐면 영어로 모든 과정을 다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영어 뭐 토플이라던가 뭐 그런 어학 시험을 준비하셔가지고 오시면은 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안 알려져 있다 뿐이지 에스토니아도 당연히 유럽 연합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나라고요. 그리고 모든 교육 과정도 전부 다 유러피안 그 에듀케이션 시스템에 따라가는 그 유러피안 에듀케이션 크레딧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쪽 학교에서 뭐 학점을 뭐 따게 되면은 뭐 석사 과정이라던가 다른 과정을 밟을 때 그 학점이 모두 잘 그 트랜스퍼가 되는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학비라든가 네, 그리고 네. 맞아. 그 전에 들은 게 에스토니아가 대중교통이 공짜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죠? 일단 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그 탈린 한정이긴 한데요. 탈린만. 네, 탈린 한정이에요. 네, 그래서 탈린에 거주 허가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이라던가 아니면 일을 하는 사람이면은 대중교통이 일단 무료로 네. 되게 굉장히 파격적이죠. 여행자도 네. 3유로만 내면은 하루 종일 네, 이용할 맞아요. 수 있는 싱글 티켓을 데이 티켓을 살 수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되게 파격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벤치마킹하러 많이 왔어요. 네, 막 컨퍼런스 같은 것도 많이 진행하고 네,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봤어요. 자, 일단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신 몇 안 되는 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유일한 분이어서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네네네. 네. 약간 너무 그 물가 싼 거랑 약간 이런 쪽으로만 얘기를 한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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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탈린이 네. 한번 가면은 진짜 매력적이어가지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네. 반나절 있다 오기에는 아쉬운 곳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죠? 네, 네. 그래서 네, 다른 주변 도시들도 굉장히 예쁜 데도 많아요. 거기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버스 타고 가면은 두 번째로 에스토니아에서 큰 도시인 타르투라는 도시가 나오는데요. 거기는 정말 고즈넉한 그런 도시예요. 기본적으로 타르투 대학교 하면은 전체 유럽에서 가장 오래되기로 5손가락 안에 드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를 사실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전된 그런 대학 도시예요. 대학 도시의 분위기가 대부분 좀 이제 그렇듯이 상당히 좀 이렇게 좀 조용하고 고즈넉한 그런 네,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서 한번 힐링하러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맛있는 집도 되게 굉장히 많고요. 더 쌀 것 같아요. 탈린보다. 네, 조금 더 싸기도 싸죠. 네. 네. 탈린은 정말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건물이 올라가고 있고. 그쵸, 발전이 굉장히 빠른. 맞아요. 네. 그 뭐라 그러죠? 랜드마크들이 네. 그 뭐라 그러죠? 그 스카이라인? 네. 스카이라인이 바뀌었어요. 그 옛날에는 네. 그 올드타운 탑이랑 네네네. 교회
첨탑 이렇게 그래서 진짜 중세의 느낌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는 그 뒤에 엄청 막 높다는 호텔 건물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네, 맞아요. 조금 더 변하기 전에 빨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갈 때마다 달라서 네, 맞아요. 네. 그리고 2011년도에 이제 에스토니아가 유로화를 쓰기 시작하면서 당시에 그 물가 상승률이 전 세계 1등이었어요. 네. 그래서 물가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엄청 올라갔었죠. 그래서 그때는 저도 이제 에스토니아에 있었는데 크론 그 화폐를 쓸 때랑 유로 화폐를 쓸 때랑 너무 체감한 게 틀려가지고 바로 그렇게 왔구나. 네, 그냥 확 그렇게 피부로 와닿아가지고 네, 참 격동의 시기에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화폐가 바뀔 때 있었다니. 네, 역사의 중심부에 있었던. 근데 거기는 인종차별이라든가 그런 거 좀 네. 없었어요? 제가 처음에 왔었을 때 2009년 때는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에스토니아 사람들한테는 사실 좀 생소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죠, 우리 서로가 생소했지. 굉장히 생소했어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보고 그 중국인이냐고 다 항상 이제 물어봤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이제 그 동양권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좀 뭐랄까요. 사람들은 안 그러고 싶은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본능적으로 애기들이 약간 자기랑 조금 다르게 생긴 사람들이 약간 조금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2009년, 한 2010년, 처음 한 2년 정도까지는 약간 저도 좀 알게 모르게 기분이 조금 좋지 않았었던 그런 경험을 했었던.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동양인이어서가 아니고 이제 서로 다르게 생겨서. 다르게 생기고, 그리고 그냥 어떻게 보면 다르게 생긴 사람이 이렇게 생긴 사람들의 그룹에 이렇게 뚝 떨어졌으니 네.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기했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도 치안도 뭐 나쁘지 않고. 네, 굉장히 그렇죠? 괜찮아요. 네. 네. 굉장히 매력적인 곳 같아요. 네. 치안도 괜찮고. 아주 아름답고 살기 좋은 그런 동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헬싱키에서 살 때랑 탈린에서 살 때랑 뭐 어떤 게 더 괜찮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둘 다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조금 더 그 컬러풀한 그런 동네에서 살고 싶다 하시면은 저는 그 탈린 올타운 옆쪽에서 참 사는 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요새는 거기 렌트 어떻게 할까요? 혹시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듣기로는 제가 살았을 때보다 2배까지는 아닌데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올타운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 털린 도시 부분들에서 되게 그 리모델링 사업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리모델링 그 올라간 건물들은 아무래도 새 건물이다 보니까는 좀 많이 비싸겠죠. 네. 근데 되게 또 낡은 건물들을 그 레노베이션 하는 경우도 되게 많긴 하는데 근데 그거는 조금 그것도 아마 조금 비쌀 거예요. 네. 아무래도. 그럼 탈린을 갈 때 저는 아무래도 주부다 보니까 그렇게 장을 봐요. 포트 옆에 거기 말고 리미? 거기 말고 거기 말고 거기 말고 좀 좋은 팁. 그러니까 여기 사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탈린 중심부에서 조금만 외곽은 아니고요. 그 스토크만 어딘지 아세요? 그 탈린에도 스토크만이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스토크만 근처에 약간 그 오픈 마켓 같은 게 이게 여는 게 있어요. 거기는 우리나라 약간 5일장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해진 날짜와 정해진 시간에 딱 이렇게 여는데 이제 거기에 상당히 질 좋은 뭐 고기라던가 뭐 야채라던가 그런 걸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스톡만이 올드타운에서 나와서 한 올드타운에서 그 영화관 있는 큰 길 아니에요. 그쪽으로 가나요? 근데 그쪽 아니고 올타운 중심부에 있으면은 그 되게 이제 복잡하잖아요. 탈린도 그렇죠. 올타운 중심부에서 되게 복잡한데 영화관 쪽이 아니고 약간 조금 반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반대로? 반대 방향으로 조금 가면 스토크만이 나오는데 그 주변에 그 장이 서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도 되게 저렴하게 특히 뭐 돼지고기 같은 거 그리고 삼겹살을 여기 사람들은 되게 잘 안 먹잖아요. 베이컨 아니면 잘 안 먹잖아요. 삼겹살이나 뭐 목살 같은 거 좀 크게 되게 저렴하게 떼워가지고 친구들이랑 뭐 삼겹살 구워 먹고 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네.
재밌었던 에피소드라든가. 네. 하긴 학생이어서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렇죠. 되게 다양한 뭐 일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재밌었던 거라. 그 친구 탈린에 있었던 이야기는 아닌데요. 예전에 그 이제 처음 제가 에스토니아에 가가지고 거의 처음 만나게 된 에스토니아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어디 한국에 갈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이렇게 있었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너 혼자 지내지 말고 그냥 나랑 같이 할머니 할아버지 다 같이 이렇게 그분들도 외로이 계신데 우리 거기 가서 한번 시간 보내는 건 어떻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되게 괜찮았던 게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타르투 옆쪽에 타르투 외곽 쪽에 퓨하야르와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홀리 레이크예요. 그 홀리 레이크 주변에 할머니 할아버지 분이 사셨는데 되게 예쁜 그런 오두막 같이 그렇게 지어놓고 거기 두 분 내외가 사시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는 마치 명절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이렇게 오면은 여러 가지 막 음식도 많이 주시고 용돈도 많이 주시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되게 좋았어요. 물론 영어도 잘 못하시고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되진 않았지만 되게 따뜻한 그런 인간미를 많이 느꼈었던 그런 게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그게 2010년인가 거의 8년 전이네요. 8년 전. 와, 네. 그게 참 좋은 기억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에스토니아 사람들 보면은 네. 굉장히 특히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네. 되게 능력자예요. 특히 언어적으로. 맞아요, 진짜. 그죠? 네, 기본적으로 다 멀티링구얼인 네. 것 같아요. 영어는 다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 세대들은 러시아어를 썼으니까 쓰고요. 또 러시아어가 되고 되고 에스토니아어 당연히 되고 그리고 핀란드어랑 에스토니아랑 상당히 비슷하죠. 네, 그래서 금방 배워서 네. 탈린 사람들은 네. 핀란드어를 다 해요. 거의. 거의 그죠? 약간 좀 이제 알아듣는 수준이 그래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약간 좀 뭐랄까 별로 썩 그렇게 외국인들이 생각을 하는 걸 되게 달갑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핀란드보다 조금 이렇게 그치. 네, 아무래도 경제 수준이라던가 그런 게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약간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자격지심 같은 거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에스토니아 사람이니까 당연히 핀란드 말도 어느 정도 알아듣겠네 하고 하면은 조금 좀 기분이 안 좋아하나? 기분이 그렇게 좀 썩 좋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난 이번에 여름에 배를 탔는데 그러니까 제 배가 스웨덴 배였어요. 네. 스웨덴 배는 무조건 스웨덴어를 해야 돼요. 정말요? 네, 그래야지 취직이 돼요. 정말요? 스웨덴 배니까. 그래서 스웨덴어와 핀란드가 기본이고 이제 거기에 더 옆으로 붙는 이제 언어들 나라의 국기를 명찰에다 쫙 붙여요. 네. 그런데 에스토니아 친구가 왔는데 한 명 있었는데 에스토니아인지도 몰랐어요. 말을 너무 다 잘하는 거예요. 명찰이 빼곡하게 정말요? 와. 스웨덴어, 그러니까 에스토니아, 스웨덴, 러시아, 핀란드, 그 다음에 영어. 와, 5개 국어를. 세상에. 나이도 네. 완전 학생이어서 20대 거의 19살일 수도 있어요. 너무 어려 보였어요. 19, 20살짜리. 근데 대단하다. 가족사가 보니까는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할머니랑 잘하는데 할머니는 러시아어를 계속 쓰셨고 그리고 엄마랑 아빠도 이제 러시아어를 쓰시다가 아빠가 처음에 핀란드 사람이었는데 네. 그 핀란드 사람이 스웨디시 피니시인 거야. 그래서 아빠가 있는 스웨덴, 아빠는 이제 부모님이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죠. 네. 살고 계시는 스웨덴에서도 살고 대학도 스웨덴으로 가고 그래서 스웨덴어, 러시아어 그리고 에스토니아에서 이제 기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에스토니아어를 하고 영어를 하고 대단하네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아빠가 핀란드 피니시 스웨디시 스피킹 피니시니까 네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5개 국어를 정말 다 하더라고요. 따로 이제 공부를 하지 않아도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그 5개 나라 언어랑 이렇게 친숙하다 보니까 되게 그렇게 되는가 봐요. 진짜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그분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드셨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그 배에서 꽤 오래 일을 하셨어요. 에스토니아 사람인데 그 5개 중에서 다 하셨나? 그분도 에스토니아 사람 2명 있었는데 네. 2명 다 그렇게 4-5개가 붙었던 것 같아요. 그 젊은 애는 확실하고. 그래서 정말 능력자다. 이거 배를 타서 캐셔를 할 사람들이 아닌데 뭐 그 친구는 이제 여름에 아르바이트로 탔던 거겠지만. 그렇구나. 참 세상은 넓고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 분위기도 좀 다르지 않아요? 여기랑. 네, 맞아요. 그 사람들 분위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에스토니아 사람들이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 친구들은 뭔가 여기 헬싱키 사는 친구들보다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 같아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그런 게 알게 모르게 그런 그 다름에서 오는 그런 신기함에서 비롯된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그런 게 조금 있긴 있었는데요. 근데 막상 이렇게 좀 친해지려고 이렇게 다가가면은 뭐 예를 들어 공통 관심사가 같거나 아니면 같은 뭐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람들 거기서 되게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 장소에서는 되게 여기 핀란드 친구들보다 에스토니아 친구들이 훨씬 더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거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좀 다른 나라 맞아. 사람들이 많이 또 유입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쵸. 아래에서도 침략도 많이 받았고. 네, 그렇죠. 네, 아래에서도 올라왔었고 옆에서도 이렇게 왔었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에스토니아 친구들이 조금 더 밝게 느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조금 더 이렇게. 네.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좀 더 소셜한. 네네네. 조금 더 성격 자체가 여기 핀란드 친구들보다 소셜한 것 같아요. 네. 하긴 핀란드 사람들이야 워낙에 네. 수줍음이 많아서 그쵸. 네. 친구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죠. 네, 맞아요. 네. 물론 에스토니아 사람들도 약간 그런 친구들이 좀 있긴 있어요. 아무래도 좀 어두컴컴한 그런 그죠, 겨울철에 역사가, 굉장히 어두운 그런 나라기도 하고 역사적으로도 되게 침략도 많이 받았었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 사람들이다 보니까는 조금 그런 게 있는데 에스토니아 친구들은 이제 그런 아픈 모습을 애써 밝게 바꾸려고 하는 약간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그런 인상도 조금 받았던 것 같아요. 보면은 살짝 뭐라 해야 되지? 여자들 특히 보면은 더 많이 잘 꾸미는 것 같아요. 네. 러시아 맞아요. 여자처럼. 네. 약간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 패션과 그런 게 관심도 많은 것 같고. 네. 핀란드에서는 여기 중심도 아니면 다 살짝 뭐랄까 레깅스에 프리하게들 입고 다니죠. 그죠. 되게 뭐랄까 아웃도어 옷 입고 맞아요. 스키복 입고 다니고. 스키복 입고 다니고 되게 실용적으로 입고 다니는 반면에 정말 2시간만 배를 타고 가도 되게 잘 꾸미고 다녀요. 네. 그래서 뭔가 그래서 재밌는 일 있었어요. 재밌는 일이요? 여자친구. 기습.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시네. 하긴 실명도 됐구나. 네. 부를 수 없어요. 네. 갑자기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얼굴이 빨개졌어. 네. 그러면 네. 우리 거의 드라마급으로 네. 우리 네. 가민주 씨의 그 연애 이야기는 2부에서 뵙도록 할까요? 2부에서 만나요.